수능특강 영어 27강 글의 제목 문제고요. 문제 번호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비록 우리가 로봇에게 배울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학습 능력을 줍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배우는 학습 능력을 로봇에게 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질문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remain이라고 하는 건 보통 이 형식이나 일 형식으로 많이 쓰이죠. 뒤에 형용사가 오던가 물론 이제 무엇을 남기다라도 쓰이긴 해요. 근데 이렇게 대절이 오진 않습니다. 자, 요 대 뒤에 나오는 거. AI 그 자체 혼자만으로는 대답할 수 없다. AI 자체로는 대답할 수 없을 겁니다. 라고 하는 요 문장의 역할이 뭘까요? remain은 대절을 쓰지 않습니다. 요건요. 접속사 대시 아니라 관계 대명사 대시고요. 주어인 question을 수식하는 부분입니다. 즉 주어 부분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 대절이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부를 맨 뒤로 보낸 거예요. 이게 보통 일형식 구문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동사 뒤에 대절이나 위치가 나왔는데 요게 대절을 가질 수 없거나 명사가 없는 경우는 항상 주어를 수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고려해 주길 바랍니다. 즉 AI 자체만으로는 대답할 수 없는 중요한 질문이라는 게 남아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즉 처음부터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로봇, AI로 대표되는 로봇의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첫 문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봇을 만듭니다. make라고 하는 사역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뒤에 목적보 try가 동사원형 쓰이고 있어요. 로봇이 노력하게끔 만듭니다. 어떤 노력을 하느냐? 사람 내부의 가치에 맞춰 조정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로봇들이 사람의 내부의 가치에 맞춰서 조정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사람에 맞춘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와 관련된 사람이 한 명 이상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이 로봇으로 하여금 사람 개개인의 내부의 가치에 맞춰서 움직이게끔 로봇에게 시켜요. 문제는 뭡니까? 이 로봇이 맞춰야 될 사람이 한 명인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로봇들은요, 최종 사용자를 가지긴 해요. 물론 그 최종 사용자가 소수긴 할 겁니다. 예를 들어, 개인 로봇. 어떤 개인 로봇입니까? 가족을 돌보는 어떤 개인 로봇. 아니면 자동차. 어떤 자동차? 소수의 승객들을 다른 목적지로 이렇게 데려다주는 자동차. 아니면 사무 보조 로봇. 전체팀을 위한 사무 보조 로봇과 같은 이런 하나의 최종 사용자를 가지게 돼요. 그리고 로봇은요, 설계자를 가지게 됩니다. 아마도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도 있다는 게 되겠죠. 그리고 로봇은요, 사회와 함께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무슨 얘기냐 설명이 뒤에 나옵니다. 자율주행차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공유합니다. 같이 쓴다는 거죠. 누구와 같이 써요? 보행자거나 사람이 운전하는 자동차거나 다른 자율주행차와 같이 이들과 하나의 도로를 공유합니다. 즉 뭐예요? 로봇이라고 하는 게 대하는 게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일 수도 있다에 대해서 쭉 길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가치를 연결하는 방법 언제? 이런 가치들이 충돌할 때, 이런 사람들의 가치를 통합하거나 조화롭게 이루는 방법, 그리고 is라는 본동사가 나오기 때문에 how부터 conflict가 주어로 보시면 돼요. 이런 사람들의 가치를 충돌이 됐을 때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풀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뭐야? A라고 하는 게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줌에도 불구하고 AI가 상대해야 되는 것은 한 명의 개인이 아니라 여러 명의 개인입니다. 여러 명의 개인이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가치 충돌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이 가치 충돌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과연 AI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AI 연구들은요 우리에게 도구를 제공해 줍니다. 어떤 도구냐? 가치를 통합하거나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줘요. 이런 방식으로요. 어떤 방식?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런 가치들을 조화롭게 만들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해 주긴 해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 우리를 위해서 필요한 결정을 만들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즉 AI 스스로가 우리가 제공해 준 가치를 이용할 수 있는 가치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은 거 소프트웨어를 깔아줄 수는 있어. 근데 이 역시 뭐야? AI 자체가 사람들을 위해서 직접적인 결정을 해줄 수 있다는 건 아닙니다. 즉 프로그램된 대로 가치 판단하는 거지 딱 상황에 맞들어졌을 때 사람들을 위한 어떤 결정을 할 거냐?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쭉 봤더니 뭡니까? AI에 대한 단점 혹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1번 효과적인 갈등 중재자로서 로봇을 이용하기 갈등 중재자로서 하기 힘들다 그랬습니다. 2번 오래지 않아 우리는 인공지능의 안내를 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건 단순하게 인공지능이 필요하다는 내용 때문에 아니에요. 3번 어떤 요인이 로봇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 부정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이게 문제점을 제시할 뿐이죠. 4번 로봇은 가치 조정을 위한 의사결정자가 결코 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4번에 가깝고요. 5번 윤리적인 문제, 인공지능 연구가 극복해야 하는 도전, 윤리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될 것 같습니다. 자, AI의 어떤 한계와 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가치를 결합하는 도구를 제공해 줘요. 우리 인간들은 AI에게. 문제는 가치 충돌 시 결합 방식을 결정할 수 없는 거고 이건 순전히 인간의 몫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지문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시의성이 있죠. AI이기 때문에. AI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요, 굉장히 함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글이긴 합니다. 근데 지문 자체로는요 그렇게 문제를 낼 포인트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올 경우에는 이 지문을 이용한 직접 연계보다는 간접 연계가 굉장히 좋고요. 특히 이제 또 이제 이 지문을 가지고 발표를 할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AI는 우리가 많이 다뤄봤어요. 1학년 때도 한번 해봤고 특히 자율주행차가 나오는데 이 자율주행차의 어떤 윤리적인 문제 선생님 1학년 때 보충 수업을 했던 친구들 많이 배웠을 겁니다. 트롤리의 역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인공지능 자율주행차가 부딪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굉장히 많이 실험도 하고 있지만 특히 이제 만약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를 보호할 것인가 보행자를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가치 충돌 문제를요 지금도 많이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AI에 대해서 좀 조사해보고 싶은 친구들은 AI 그 자체보다는 자율주행차의 문제점 같은 것 조사해서 발표하는 것도 나는 괜찮은 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